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시간이 괜히 지치고 불편해졌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없으면 허전해서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찾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약속이 잡히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란스러운 자리가 낯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내가 변한 걸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른한 사례 김정수 님도 어느 날 이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지인들 모임을 누구보다 즐겼지만 최근에는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유난히 기운이 빠져 며칠씩 앓는 것 같았다며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이유를 몰라 당황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맞추며 살아온 긴 세월 끝에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는 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중장년층의 약 절반이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상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관계에서 나 자신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혼자가 더 편해졌나요? 혹은 지금 그런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혼자가 편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쌓여왔던 관계의 피로에서 마음이 서서히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음이 무겁고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눌린 듯한 답답함이 남습니다. 이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맞추며 살아온 마음이 이제야 조금은 쉬고 싶다고 속삭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는 작년 가을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피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다들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치지? 예전엔 이런 자리가 즐거웠는데. 그녀는 며칠 뒤 친구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순아, 다음 주에도 또 보자. 요즘 우리 너무 자주 못 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수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오랜 친구들의 정이 고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약속이 벌써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쉴게.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 짧은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고 웃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 변화는 많은 노년층에게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스스로 줄이고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감정적 피로감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였던 감정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 자녀, 가족 행사, 모임 등 자연스럽게 사람과 함께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외부 역할이 빠져나가며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해야 하는 이유가 줄어들자 마음은 비로소 아주 솔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편안한 사람만 만나고 싶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느라 힘을 쓰고 싶지 않고 억지 웃음이 필요한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무심해진 걸까? 사람이 싫어진 걸까? 이러다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마음이 감정의 낭비를 줄이고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며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려는 아주 건강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관계의 거리두기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층 관계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빈도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편안한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주일에 3번 마음에 없는 약속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정중한 거절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수님처럼 요즘 몸이 조금 피곤해서 이번 주는 쉴게 정도의 부드러운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도 나이가 들며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혼자만 지내면 외로워지지 않겠는가? 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질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이 고갈될 때 찾아옵니다. 반대로 편안한 고요 속에서 나를 돌보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결국 혼자가 편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소모되었던 마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남을 배려하고 맞추며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숨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고요함이 더 편안해지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왜 갑자기 시끄러운 자리가 부담스러워졌지? 라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뇌와 마음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즉, 젊을 때는 몰랐던 내면의 진짜 속도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부터는 복잡한 대화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환경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비율이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뇌가 과도한 감정 소모와 소음을 피하려는 보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적당히 조용한 환경이 마음과 뇌에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가까운 예로 66세의 한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떠드는 것을 즐겼지만 은퇴 후에는 시끄러운 카페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북적이는 데 있어야 살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데 있어야 내가 나 같아. 이 짧은 말 속에는 나이가 들며 변하는 마음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소음과 자극 속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차분한 공간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는 것.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앞서 김정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시장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단 30분만 돌아다녀도 기운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시끄러운 대화를 오래 듣고 있으면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고요함이 오히려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고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용한 곳이 좋을까?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김정수님은 이 변화를 처음에는 내가 늙어서 그런가 하고 걱정했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평생 사람을 챙기고 맞추고 들어주고 마음을 소모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요함이 좋아진 건 늙어서가 아니라 드디어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하루의 짧은 고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아침 10분 혹은 저녁 10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짧은 시간이 쌓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감정의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서울시 시니어 정신건강센터 조사에서도 하루 10분의 고요한 시간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20%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혼자 하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산책하기, 혼자 식사하기,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짧은 글 쓰기. 이런 루틴은 고요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며 불필요한 자극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입니다. 이 질문에는 중요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요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있어야 채워지는 감정의 빈자리지만, 고요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느껴지는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즉,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요는 충만입니다. 두 감정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고요함을 즐기기 시작한 많은 어르신들은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의 불안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관계의 소음이 잦아들자 비로소 자신의 속도대로 숨을 쉬게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가볍고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고요함이 좋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생활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써온 감정 에너지가 이제는 나를 향해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이며, 혼자가 편해지는 마음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평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하거나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누군가가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관계 중에서 꼭 필요한 인연만 남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노년기 관계를 연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후부터는 평균 친구 수가 5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수치를 보고 그만큼 외로워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데이터입니다. 관계 수는 줄지만 만남의 만족도는 오히려 60대 후반부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의 양은 줄어들지만 남은 인연의 질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74세 장미숙님은 예전에는 친구 모임만 3개를 다닐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기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모임을 나갈 때마다 사소한 감정 소모가 생겼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이 며칠씩 이어졌다며 힘들어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래된 친구들조차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대화의 공감대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올해 초, 장미숙님은 오랜 친구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와? 다들 서운해하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장미숙님은 순간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스쳤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야 하지? 그냥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건데. 그날 밤 장미숙님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요즘은 큰 모임이 조금 힘들어. 나도 나를 챙기고 싶어.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모임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넓은 관계가 필요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깊은 관계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억지로 유지되던 인연, 소모적인 관계,
나를 계속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속도와 감정 에너지가 달라지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남길 인연과 놓아줄 인연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더 가벼워지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남길 인연으로 두라. 반면 만날 때마다 긴장이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지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관계에서 의무감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억지 약속이나 의무적인 모임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편안한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질 높은 관계 경험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 정리 과정에서 가장 흔한 반론은 그래도 친구가 줄어드는 건 서운하다는 감정입니다. 이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죠. 결국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의 신호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어야 진짜 소중한 인연이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 마음이 더 단단하고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혼자서도 단단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 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안정되고 삶의 속도가 편안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철학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다루는 작은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것이죠. 대표적인 변화는 감정의 독립성입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말이나 표정에 쉽게 흔들리고 누가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해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10번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이 굳이 내 마음을 흔들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만난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알 필요도 없고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이 한 문장 속에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며 마음을 다져온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취향을 되찾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직장, 자녀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잊어버렸던 취향이 하나둘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예전엔 몰랐던 음악을 즐기게 되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 좋아하던 그림책을 다시 꺼내 읽기도 합니다. 취향은 마음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는 삶 전체에 큰 평온을 가져옵니다. 김정수님 또한 최근 취향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지만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오래된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셨는데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 말 속에는 혼자가 불안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찾는 과정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습관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이나 말투를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 자립이라고 부르며 노년기에 가장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길게 쓰느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루틴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모임, 너무 많은 대화, 지나친 배려는 감정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감정 피로는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단단한 분들은 이런 피로감을 적극적으로 줄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성심을 다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거리를 둡니다. 물론 여기에도 흔한 반론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약해서 혼자선 안 단단해질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도 중요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단단함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엔 단단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도록 돕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씨앗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흔들림 없는 공간입니다. 결국 혼자서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감정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작지만 꾸준한 루틴을 지키며 자기 취향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소박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기둥이 세워지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 되고 그 속에서 나다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이 인생 후반부의 황금 시간이 되는 이유는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돌보고 회복시킬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괜히 쓸쓸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가장 깊이 단단해지는 순간이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표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하루의 속도를 온전히 나에게 맞출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삶 전체의 안정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최근 70대 중반을 넘긴 한 남성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뛰어다니고 회사에서 부딪히고 사람들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 방해 없이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그는 자신이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의 여유를 그때 처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김정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알차고 만족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느 오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햇빛 좋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녀가 말한 이런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고요한 하루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지난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행복 연구자들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의 재정비 시간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과각성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재미를 찾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취미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취미는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 짧은 산책을 하는 것,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보는 것 등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서울시 어르신 복지조사에서도 혼자 보내는 시간에 간단한 취미를 가진 노년층의 정신건강지수가 25% 이상 더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에 나를 위한 한 가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이 한 가지를 했다라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함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걱정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주변을 챙기며 살아오다 보면 나를 위한 취향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취향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꺼내기 위해 필요한 건 대단한 도전이 아니라 작은 시도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수님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새로운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산책길을 조금 바꿔본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본 날, 좋아하던 노래를 다시 들은 날. 이렇게 아주 작은 선택들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운영하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간 인생의 후반부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백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필요도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친 감정을 정리하며 나 자신과 조용히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쌓여 인생의 후반부를 더 평온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를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괜히 지쳐 돌아오던 날들, 약속이 부담스러워지는 마음, 그리고 고요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변화까지.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김정수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지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써왔던 감정 에너지가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 1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에 쓰던 에너지가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고요함이 좋아지는 변화, 인연이 줄어드는 이유, 혼자서도 단단해지는 마음의 습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황금 시간이 되는 과정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혼자가 편해지는 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변화를 억지로 막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 혹은 누군가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순간들. 이런 사소한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가 넓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부담스러운 약속을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한두 명의 편안한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마음의 공간이 정리될 때 비로소 새로운 여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내 마음에 맞게 고르고 조용한 시간을 지키고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나 불필요한 인연에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 후반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도 충만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당신의 마음, 취향, 감정, 그리고 당신 자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을 편안히 안아주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잘 살아가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시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